예. 그 일성록 들어보셨나요? 일성록? 승정원은 들어보신 분이 간혹 있는데 일성록은 거의 없더라고요. 날일자 살필성자. 논어에 증자가 한 말입니다. 나는 하루에 3가지를 반성한다. 날마다 반성한다. 하루에 3가지. 일일 삼성. 거기서 따온 건데 참 신기하게도 정조 임금이 9살 때 왕세손입니다. 그 당시에는 사투세가 살아있으니까 왕세손 때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일기를 씁니다. 나는 오늘 어느 선생님한테 논어 첫 구절을 배웠다. 불령여로와 하기 시습지 뭐 이런 것을 한 거죠.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한다. 그 어린 사람이 이렇게 썼는데 11살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. 임원년인데 사도 아버지가 죽죠. 그 할아버지의 미움을 받아서 또 노론 세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뒤지에서 일주일 만에 죽는데 정조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완벽하게 모태 효자입니다.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를 그리워했고 그런 모태 효자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2달 동안 충격에 휩싸여서 일기를 한 줄도 못 씁니다. 그러다가 2달 후 심기를 일전해가지고 내가 할아버지 눈에 들어서 이 나라 임금이 돼서 태평성대를 만들고 아버지 원수도 갚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일기를 씁니다. 25살 14년 기간이 얼마나 힘든 기간이었겠습니까? 그 기간이 드라마틱해 가지고 소설, 드라마, 영화 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. 예, 그래서 됐는데 국정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자기가 일기를 쓸 수 없으니까 귀장각에 있는 각신들 4명한테 너가 내 대신 일기를 써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5일마다 검사를 받습니다. 옛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방학 때 숙제 검사하듯이. 예, 그 4명이 누구냐면 유득공, 박재가, 이서구, 홍이수 뭐 이런 사람입니다. 그걸 각신이라고 부르는데 검서관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시각이 임금 시각으로 쓴 겁니다. 그래서 모든 주어가 I입니다. I. 나는 말했다. I say. 한자로 말해야 되잖아요. 나여자가 있으면 나여자. 여왈. 그런데 승정원일기나 실록은 상활입니다. 주상이 말씀하셨다. 주상이 가로되. 그러니 그 주어만 봐도 이건 일성록이다. 뻔히 딱 알 수 있겠죠. 그리고 여기에는 승정원과 마찬가지로 공문서 대형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고 또 상은 격쟁이라는 사연이 3,000건이 넘게 기록되어 있답니다. 정조는 수시로 성묘를 갑니다. 아버지 능에. 그때는 능이 아니었습니다. 폐쇄제가 돼가지고 묘였습니다. 연산군 묘, 광해군 묘처럼. 그걸 갖다가 그 효자 아들이 원으로, 동산원자로 원으로 바꿨습니다. 영우원이라고. 자기는 아버지를 능까지 해고 싶은데 그건 죽을 때까지 못했습니다. 능은 왕과 왕비의 무덤을 능이라고 부릅니다. 그 다음에 왕세자나 왕세자 비내는 원입니다. 능이 아까 40기가 있다고 그랬죠. 원은 16기가 있습니다. 나머지 폐세자라든가 이런 폐임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 일반인처럼 묘입니다. 광해군 지묘, 연산군 지묘, 뭐 사도세자 지묘였는데 영우원으로 바꿨죠. 거기를 성묘를 갈 때 행차에서 행차를 방해하는 꽹과리 소리가 들립니다. 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듣고 봐라. 그러면 억울한 사연을 백성이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이럴 때 임금한테 해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시끄럽게 해갖고 사연을 다 말하면 너무 억울하면 조사를 새로 하는 거죠. 그래서 풀어준 경우도 많이 있었답니다. 어쨌든 이게 일성록인데 이런 임금님의 일기가 151년간 지속된 것도 이것도 참 드문 일입니다. 세계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. 우리 이 기록물에 대해서. 1980년 8월 29일 경술국치 날에 일기를 봤습니다. 제가요. 순종이 쓰는 거죠. 짐이 부덕해갖고 나라를 뺏겼다. 그 백성들아 미안하다. 국한문 혼연체로 써 있습니다. 이웃나라 옛날부터 우리하고 친하게 지냈던 일본에게 모든 걸 넘기니 그 황제에게 충성을 바쳐서 잘 협조해라. 이렇게 써 있습니다. 그렇게 엄연한 기록이 있다는 게 하고요. 그래서 당연히 이건 영조 36년부터 순종 때까지 있고 이게 일성록이고요. 그래서 광해군 일기를 번역을 하니까 당연히 광해군 실록이 아니죠. 광해군 일기를 번역하니까 강원도 양양 땅에 큰 접시 같은 이상한 물체가 땅에 닿는 데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. 요즘 말하는 UFO,
미확인 비행물체입니다. 그런 구절을 보고 작가가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별에서 온 그대를 쓴 겁니다. 그 시나리오를 쓴 거죠. 중종실록을 번역하니까 은여입니다. 대장금이. 은여인데 얼굴도 이쁘지만 요리도 잘하더라. 요즘 말로 명셰프겠죠. 그걸 갖고 작가가 시나리오를 씁니다. 대장금. 전 세계 히트를 친 한류의 원조죠. 유엔 회원국 190여 개국이 있는데 다 틀었답니다. 대장금을. 별에서 온 그대, 이건 중국에서도 난리가 났었잖아요. 치맥 열풍이 불었어요. 막 전지현하고 김수현이죠. 걔들이 다녀간 데를 보려고 인천 송도 해수욕장에서 3,000명이 와서 닭다리를 8,000개를 뜯고, 그러다가 요즘 한중 관계가 서먹해져 가지고 뜸하긴 하지만, 그런가 하면 난중일을 번역하니까 명량이라는 영화를 만들 수 있고, 승정원 얘기를 번역하니까, 일성록을 번역하니까 사도라는 영화를 만들 수 있죠.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. 왕이 된 남자. 광해군 일기에 15일지가 빠져 있습니다. 그때 작가가 상상합니다. 요때 서양의 무슨 동화처럼 왕자와 거지처럼 그때 임금이 바뀌지 않았을까?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으로. 그래서 왕이 된 남자가 나오고, 왕의 남자도 있었죠. 연산군 때. 공버시기가 있었죠. 그렇게 해서 컨텐츠의 보물창고라고 말하는 것이고, 이게 빨리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일성록 번역 정조건만 다 번역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순조걸 번역하고 있는데 지금 40% 번역했고요. 승정원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완역되려면 50년, 60년이 걸리는데 지금 이 예산하고 이 인원으로 어디서 번역하냐고요?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. 고전번역에 말하자면 종갓집입니다. 53년째 번역을 하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. 교육부 산하 학술기관. 그 정도 하고요. 그 기록유사 다른 것 또 보겠습니다.